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이 들어와서 사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홀수로 다니기 너무 힘드네요 입니다. 그러면 사연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관계로 고민 중인 17살 여고생입니다. 어디 쉽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던 중 유튜브를 통해 사연 보내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중3 때 같이 다니던 친구와 고1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어서 9월 달까지 쭉 둘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를 A라 칭할게요.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같이 다니다 보니 저는 좀 지치더라고요. 중3 때는 다른 반 친구들까지 껴서 7명이서 함께 놀아서 못 느꼈는데 고1 때 딱 둘이 다니니까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저만 말하는 기분이 들고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에요. 각자 다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분명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야, 이번에 땡땡 신곡 나왔대 하면 A는 아, 배부르다 하는 느낌이에요. 진로도 심리학 쪽도 겹치고 성적도 고만고만해서 그런가 또 경쟁자 같은 분위기도 나더라고요. 묘하게 심리학 이야기만 나오면 누가 더 잘하나 묘한 경쟁 분위기도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 A가 밥 먹는 것만 봐도 재수없고 싫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A와 9월 달까지 둘이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9월 후반쯤에는 B라는 친구가 저희 둘이 다니는데 들어오게 됩니다. B라는 친구도 C라는 친구와 싸워서 저희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B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은근 저를 무시한다는 경향을 많이 받았어서요. 처음에는 셋이 다니는구나 정도였는데 점점 B와 A가 더 친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가면 둘이 앞에 가고 저는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굉장히 비참했어요. 중3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셋이 같이 다녔는데 저는 꼽사립처럼 왜 네가 끼냐는 식의 눈치도 보이고 홀수로 다니는 게 스트레스고 자존감도 뚝뚝 떨어집니다. 학교에 홀로 적응 못하는 것 같고 소외감도 느끼고 인간관계가 왜 이러지 하는 회의감 또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홀수로 다니기 너무 힘드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선은 여기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홀수로 다니기 너무 어렵다 이런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사연자분께서는 홀수로 다니는 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숫자 3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뭐 친구들이 같이 뭐 여행을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같이 뭐 동거를 한다고 하거나 했을 때 3명이서 같이 다니거나 같이 산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셋이 있을 때는 사이가 돈독해지기보다는 둘 하나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셋 다 안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 셋이서 다니는 거는 좋지 않구나 라는 거를요. 아무리 홀수라고 해도 5이면 셋, 둘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 3이라는 게 굉장히 잘 지내기 어려운 숫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어 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경로에서 하나라도 서로에게 마이너스적인 거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3명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하고 남자친구는 서로 좋아하는데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야구를 저는 좋아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야구 게임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갈등이 생기겠죠. 야, 너는 야구 보는 게 더 재밌어? 라고 제가 화를 내거나, 뭐야, 나 만나야지 왜 야구 경기 보러 가? 라고 하거나, 그럼 남자친구가, 야, 야구 경기 그러면 그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저는 야구 경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남자친구는 좋아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러겠죠. 아, 그거 재미없어. 다른 거 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걸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친구가 야구를 선택하거나 저를 선택하거나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거나 남자친구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걸 끊게 돼요. 아니, 끊기 쉬운 걸 끊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야구를 좋아하는 게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그걸 끊을 수가 없다 라고 할 경우엔 저와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야구라고 칭을 했지만 이 삼각형 구도에서 세 대상이 있을 때 그 위에가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부 갈등이 있을 때도 남편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을 때 남편이 셋이 만약에 사이가 다 좋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면 여기 가운데에 낀 남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그런 숫자 3이라는 거, 뭐 그게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유형의 것들을 끼워 넣어도 숫자 3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지내기가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저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한 명 누군가를 되게 싫어해요. 그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둘이 더 돈독해지겠죠. 한 명의 적이 있으니까, 공공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다니는 건 사연을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걸리는 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오히려 A라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연자 분께서 A라는 친구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 이야기만 나와도 경쟁적인 구도를 갖고서 막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왜 A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수다 떨고 재미있게 우리 함께 있는 게 즐겁구나 이런 걸 즐기기보다 얘가 더 잘났나? 내가 더 잘났나? 친구 관계에서도 우열순위를 꼽는 거죠. 너가 1등이야, 너가 인기순위 뭐 1등이야, 2등이야? 우리 셋 중에서 너네 둘이 더 친해, 뭐 내가 더 안 친해. 이것도 뭐 우열을 가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되게 순위를 매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대등한 관계로서 그냥 우리끼리 수다 떨고 재밌게 놀자 이런 것보다는 뭐 친밀감에서도 그렇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되게 경쟁적이고 순위를 따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관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내 자신한테 너무 몰두되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만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무리해서 내가 지금 몇 등이지? 쟤랑 나랑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알지? 계속 나는 여기에서 몇 순위고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타인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A한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경쟁적인 분위기를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 순위 매기고 누가 더 많이 아나 경쟁적인 분위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본인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서 보시면은 B라는 친구가 A한테 막 점심 먼저 가자고 둘이서 막 앞에 가고 자기는 사연자분께서는 뒤에 막 졸졸 따라가는 게 좀 비참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너 싫어. 너 정말 별로다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이 있거나 뭐 무시를 받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내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나 나의 추측, 믿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인 거고, 그게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인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그냥 눈치상, 어떤 느낌상 내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와 고등학교 2학년도 같은 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친구한테 내가 낄까? 얘네하고 내가 절교하고 다른 무리로 들어갈까? 아니면 얘네한테 뭐 어떻게 뭘 말을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무리에 낄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있으시다면 지금 A하고 B하고 같이 다니는 그 사이에도 먼저 끼세요. 걔네들이 먼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야 나도 같이 가. 나 빼놓고 가지 마. 나 그러면은 뭐 소외감 느끼잖아. 야 뭐 나 안 챙겨줘?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끼어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다른 팀에 낄 바에 지금 내 무리에서 그런 용기를 더 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무시받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소외된다고 느껴질 때 A하고 B한테 정말 그런 마음에서 나한테 그런 무시하는 행동, 소외시키는 행동을 한 건지 물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본인의 느낌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 관계에서 막 내가 이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나는 그러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에서의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게 나중에 대학생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의 고민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고등학생 때처럼 반이 정해져서 친구가 한정적으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가게 되면 내가 친구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귀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소셜 스킬들, 사회적인 기술들을 중고등학교 때 고민하고 알아가고 시도해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그 한 반에 묶어놔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뭐 어떤 기관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친구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게 참 되게 좋은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좀 친구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노력해보고, 나도 끼고 싶다라는 걸 표현도 해보고, 혹시 나한테, 내가 혹시 너를 기분 나쁜 게 한 게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또 뭐,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궁금증이 있거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또다시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